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인디펜던트 워커 필름의 영상감독 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몇 가지의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올해 2025년이 되면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책이에요. 내가 프리랜서의 삶처럼 이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이 일을 하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읽었던 책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컨펌하고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업로드까지 하고 여러 가지의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총괄하는 사람, 누구의 어떤 컨펌이나 지시가 아니라 내가 오롯이 이것들을 다 기획해서 제작하고 결과물까지 완성해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 그걸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정의를 했고, 또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바람에서 저희 채널명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부터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컷 편집을 진행을 하고 그 컷 편집된 소스에 이펙트, 효과들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장면의 전환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하단에 쓰는 말자막이라는 것과 상단과 화면의 중앙에 쓰는 효과 자막 또는 로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쓰면 안전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는 이런 이슈가 있는지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 수업을 1부로 친다면 2부 때는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즉 받아쓰기를 한 다음에 그걸 또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2부에서는 그 자막 기능을 응용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또 기술도 한번 써보는 걸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배경음악을 효과음도 적용을 시켜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색 보정을 할 거고, 익스포트,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만들고, 이렇게 크게 저는 3분할 정도로 나눠서 이 프리미어의 강의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는 촬영 장비라든지 촬영하는 방식, 기획적인 부분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촬영이라든지 또는 기획적인 부분에 좀 더 힘을 줘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툴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하는 이 문자 도구 툴이 있을 거예요. 이 툴을 누르시기 전에요, 프로그램 모니터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호 여백이라는 사각형 2개가 겹쳐있는 아이콘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요거를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단추 편집기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보호 여백이 있거든요. 요거를 잡고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다 내려놔 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2개의 사각형이 뜨게 됩니다. 보호 여백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게 화면이 보일 때랑 여기 확대를 했을 때 화면하고 조금 다른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자막을 쓰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내가 자막을 쓰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 타임라인 바를 놔볼게요. 하단에 쓰는 말자막, 대사 같은 자막을 쓰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있는 스퀘어, 이 박스 안쪽 선 위에다가 자막을 좀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 하단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2개가 뭐가 다르냐? 그 영상들 유튜브 보시다 보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막 자막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체 화면을 하지 않은 상태 보시면 이 러닝 타임 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막이 겹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막이 겹치지가 않죠. 전체 화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자막바하고 겹치는 요 위치가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아래쪽에 있는 큰 사각형 요 선이 바로 그 위치 같아요. 요거는 그럼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막바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요 위치, 요 사각형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영상은 사람들이 전체 화면을 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틀어놓고 볼 것 같아 라든지, 전체 화면을 했을 때 약간의 이 자막의 위치가 변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서 전체 화면을 이렇게 켜면 이렇게 훨씬 더 높아지지 않나요? 그쵸?
전체 화면을 했을 때 이 러닝 타임 바의 위치가 굉장히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이 아래 선이 러닝 타임 바가 되는 거고요. 화면이 작았을 때는 요게 바로 러닝 타임 바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채널입니다. 비플리라는 채널인데요. 혹시 유튜브에서 혹시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 많이 들으시면 제 채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제가 좋아하는 공간들을 소개하면서 영상으로 제가 직접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제가 지향하는 어떤 바의 어떤 느낌들은 저희 채널에서, 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직접 찍고 기획하고 편집하는 채널이니까 많이들 구경 와주세요. 이 채널을 보시면 거의 제 채널명을 왼쪽에, 가운데는 그 아티스트명 그리고 가수 그 곡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공간명을 씁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채널은 이렇게 틀어놓고 공간을 예쁘게 관찰하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전체 화면으로 볼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막의 위치를 이렇게 하단에다 맞춘 거였던 거죠. 그래서 키워도 절대 얘랑 이제 바랑 겹치지 않는 거죠. 키웠을 때는 자막 바가 요 밑으로 가는 거고요. 자막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먼저 이 보고일벽을 키셨으면 문자 도구 T를 누르시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바를 클릭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드래그해서 하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위치에 클릭하시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셨으면 그대로 하고 싶은 말을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쓰셨으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막의 길이를 얼만큼 할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자막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순서를 좀 정해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실 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내가 쓴 자막 T라고 있을 겁니다. 요 자막을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중앙에 여기 텍스트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 여기 텍스트 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크기 먼저 정하시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폰트를 정해주세요. 자, 근데 지금 안 바뀌었죠? 여러분, 안 바뀌었으면 이 전체를 드래그 하시거나 선택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죠?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자막, 그러니까 글씨의 크기를 변화해 주세요. 이렇게 위치를 가운데로 했고, 그 다음에 폰트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 왜 글꼴을 했을까? 가운데 맞춤이 안 돼 있고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로 돼 있는 경우에 이 글을 쓰면요, 이렇게 화면이 옆으로 밀려납니다. 근데 중앙 정렬로 하면요, 제가 자막을 쓰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폰트마다 크기 자체가 50%의 그 텍스트 크기라면 다른 임팩트의 크기 50%는 또 다릅니다. 글꼴 크기를 먼저 맞춰봐야 내가 만약에 폰트를 바꾸면 글씨 크기를 또 맞춰야 돼요. 확실히 일을 두 번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편하시다면 이렇게 따라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뭐 그게 불편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이제 바꿨으면요, 위치를 만약에 얘를 바꾸고 싶잖아요. 정렬 및 변형이라고 해서 위치 X, Y축, 여러분 저희 효과에서 기억나시죠? X, Y축이 뭐죠? 좌우죠. Y축은 뭐죠? 상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일단 첫 번째는 컬러, 그러니까 흰색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여기 7에서 사각형 스퀘어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 피커 창이 나오는데요, 내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 선이라고 적혀 있죠? 선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요 선 색상 피커 누르시고 검은색 또는 옐로우를 한번 제가 해볼까요? 자막에 선이 들어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게 선의 폭, 그러니까 선의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외부라고 적혀 있는데, 즉 바깥 라인이고요. 내부로 하면 당연히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누르시면서 해보시면 그냥 되게 편하게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배경이라고 있죠? 배경은 뭐냐면 말자막 뒤쪽에 생기는 배경, 백그라운드를 얘기합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체크하시면 뒤쪽에 백이 지금 생겼는데요. 불투명도를 일단 저는 100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컬러도 반대적으로 블랙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이제 글씨랑 너무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그 아래쪽에 있는 요 백그라운드의 크기를 이렇게 조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보시는 말자막 배경이 생기는 겁니다. 좌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꺾여 있잖아요. 그 하단에 요거 보시면요, 곡선이 있죠? 모서리를 변경한다. 쭉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스퀘어가 라운드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어두운 영역이라는 거 누르시고요. 얘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 보실게요. 불투명도도요, 제가 이렇게 100%로 했어요. 그럼 검정색이 됐는데,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요거 보이세요? 요거 거리라고 합니다. 요 거리를 벌려보면 이렇게 보이세요? 그림자, 요 어두운 영역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 하단의 건 뭐다? 크기. 저거의 크기를 좀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크기를 키우면 글씨의 모양이 좀 사라지고 그냥 형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건 좀 보시고 해보시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 흐림 효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엣지가 있으니까 요걸 살짝 이렇게 블러하게, 약간 뽀샤시하고 블러하게, 흐릿하게 이렇게 보여주죠. 약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눌러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는 좀 기초적인 거 할 거고요. 추후에 수업 때 약간의 이런 응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말자막을 지금 이렇게 진행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또 새롭게 뭔가를 여기다 쓰고 싶은 거예요. 뭐 LP 이런 어떤 효과, 그러니까 꾸미는 어떤 자막을 쓰고 싶어요. 그러시면요, 일단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자막 창이 선택되지 않고 다른 쪽을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자막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T를 누르고 다른 쪽에다가 자막을 클릭하면 자막은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파일은 하나인데 자막은 두 개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픽 파일 하나에 LP라는 자막과 말자막이 두 개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별적인 자막으로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삭제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묶여있는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과 이 말을 다르게 편집하고 싶거나 순서를 따로따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나서 LP라는 글씨가 나오고 싶은데, 그런 LP라는 글씨가 두 번째 나오려면 이 LP라는 글씨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삭제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T를 누르시고 델레트 또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세요. 자, 이걸 누르시고 잘라내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아니고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을 누른 상태에서요, 자막이 쓰여지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 바를 놓아주세요. 놓고 그 다음에 T를 누르고 그 자막을 쓰고 싶은 위치를 클릭. 자,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자막이 생성이 됐죠. 자, 그랬을 때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요, 여러분 절대 T가 눌러진 상태에서 얘를 만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선택 도구로 다시 바꿔주시고 요 화면에서 얘를 그대로 잡고 움직여 주세요. 모서리에 보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율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잡고 크기를 키우시고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뒤에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LP를 샀어요. 같이 들으실래요? 그래서 효과 자막 같은 경우는 좀 더 단어라든지 짧고 임팩트 있게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효과 자막이라면 꾸며주는 걸 해보시는 거죠. 그때 바로 이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바꿔보신다거나 약간의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선을 또 좀 넣어보고, 그리고 뭐 위치 같은 경우도 살짝 돌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놓기도 하고 키울 수도 있고요. 또 혹시라도 뭐 효과를 이런 걸 넣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다르게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음악까지 흐른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쑥 난다든지, 여기에 뭔가 효과음이 평 하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LP에 뭐 딸깍거리는 소리 난다든지, 지직 소리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효과음과 같이 이 자막을 예쁘게 꾸며볼 수가 있겠죠. 즉, 그래서 이게 바로 효과 자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로고라는 것들을 어디에 놔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여기 바깥쪽 사각형의 모서리 쪽에다가 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채널들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항상 이렇게 놔두시죠. 그죠?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상단 왼쪽 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른 곳을 선택하고 T를 누른 다음에 이 왼쪽에다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브이로그라고 할게요. 브이로그.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색감이 아까 제가 효과 자막 했던 거랑 동일한 색감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브이로그가 아니라 전 B로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뭐 쓰고 싶다면 이걸 복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얘하고 오른쪽에 쓰는 로고 같은 경우는 계속 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개체로 쓰지 말고 이걸 로고 파일이라고 그냥 아예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하나 더 만들고 싶다면 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또 위치 놔두고 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텍스트를 하나 누르시고 컨트롤 CV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쭉 옮기시면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근데 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내가 영상의 길이만큼, 작업한 길이만큼 늘려주시면 이렇게 계속 화면 위에 떠 있는 거죠. 자, 효과 자막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오른쪽 화면에서 왼쪽으로 쏙 하고 들어와 볼 거예요. 처음 시작되는 위치에는 얘가 화면의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막을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왼쪽 효과 컨트롤에 보시면 텍스트 있죠? 지금 내가 지정한 텍스트, 요거를 보시면 하단에 변형, 여기에 위치 있죠? 이 위치에 먼저 애니메이션 키 켜고, 자, 얘를 오른쪽으로 화면 바깥으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점이 찍혔죠? 자, 여기서 1초 정도 뒤에 여기에 난 얘가 다시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 위치를 다시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점이 또 하나 찍혔죠?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자, 뒤로 가서 한번 볼게요. 요 이동한 다음에 슉 이렇게 약간 느린 것 같은데 라고 하면요, 저는 요 키프레임을 잡고 그냥 드래그해서 조금 더 짧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슉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샥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슉 들어왔으니까 사라졌으면, 끝나면 이렇게 파일을 정리해줘도 좋죠. 자, 그리고 이 말자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툭 하고 뜨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이 말자막도 서서히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하단에 보시면 여기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불투명도. 이 불투명도의 제일 처음에 시작점에다가 키프레임을 켜주시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1초 뒤에 얘가 100으로 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찍혔죠? 0에서 100. 자, 뒤에 가서 보면 쓱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뭐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진 어떻게 올리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파일을 임포트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내가 올리고 싶은 그 파일의 위치에다가 올려주시는 거죠. 그대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세요.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 사진이 워낙 커갖고요. 당연한 거지만 이 사진의 크기를 줄여줘야겠죠. 그럴 때는 더블 클릭, 그리고 효과 컨트롤, 비율 조정해서 비율을 조정하고 이 사진을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프리미어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요, 그 자르기, 크롭 기능이 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효과 컨트롤 누르시면 오른쪽 자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마우스로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바로.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 왼쪽 어깨까지도 좀 자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왼쪽도 자르기. 그리고 나서 잡고 이동해서 어딘가에 놔줄 수 있겠죠. 이제 자막 작업을 하다 보면 자막을 쓴다는 게 무언가를 설명한다도 있고요. 내 말을 그대로 나레이션처럼 적는 경우도 있고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미지 자막이 올라간 경우에 이 이미지 자막에 대해서 또 쓰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하단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또 자막을 또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사진의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로고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로고 파일을 위로 올릴게요. 레이어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아래에 자막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 아래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이 사진 위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사진 위에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자막을 쓸 때는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자막이 다른 곳에 가 있었을 때 화면이랑 겹치거나 뭐 이렇게 좀 잘 보이지 않거나 하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건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레이어에 대한 개념도 좀 없으시다면 좀 자막 쓰실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텍스트는 어떻게 보면 영상 작업에서 거의 한 60%, 70% 정도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막을 좀 잘 씀으로써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내가 어떤 말을 좀 재밌게 못한다면, 내 목소리가 나가는 게 싫다면 내 목소리 대신 아래쪽에 나레이션 자막을 써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자막을 많이 쓰거나 많이 또 디자인하거나 위치하는 연습도 많이 해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얼른 요 다음 그 AI 관련된 응용편의 자막 과정도 바로 빠르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날씨 요즘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조만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You love me like that. I want you so